올 한 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또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진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K 콘텐츠는 믿고 즐긴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이슈 오늘 열풍을 만들었던 K 콘텐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성은 문화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. 사실 지난해 기생충이 상을 받을 때만 해도 너무 이런 일이 있다고 싶었는데 올해 또 미나리까지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최초로 받았습니다. 우리나라 영화계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건가요?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 이제 한국 영화가 더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사실 그러자마자 이제 팬데믹이 퍼지는 바람에 극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사실 그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시장으로 바로 간 그 한국 영화들이 있었죠. 그런 작품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좋은 평가를 얻어왔습니다. 뭐 승리호라든가 낙원의 밤이 이제 최근까지도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 콘텐츠가 외국인들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이 매력으로 작용을 했을까요? 그런 것은 이제 작품마다 너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작품마다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지금 이제 OTT 시장을 통해서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들의 면면을 보자면 저는 일단은 우리 한국 영화계가 가져왔었던 그 프로덕션의 그 완성도라든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, 그 영화 감독들이 지금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OTT 시장에 많이들 진출해 있거든요. 그런 인력들과 우수한 인력들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얻고 있는 것이 웹툰과 뭐 웹소설 시장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또 상당히 이제 일단 제작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가진 그런 그 스토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또 OTT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오징어 게임이잖아요. 이 넷플릭스 전 세계적인 1위 53일 동안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? 네, 뭐 지금 이제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 팬데믹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많이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은 뭐 아주 높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 콘텐츠 뭐 제작사라든가 또 그 인력들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. 뭐 이게 이제 그 극장에서 개봉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얼마를 벌어들였다,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제작비가 뭐 25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. 뭐 1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뭐 시즌 2라든가 3가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나아간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 전세적인 뭐 관심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미국 드라마, 영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시즌 10까지도 가고 되게 롱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오징어 게임도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그 넷플릭스에서 뭐 역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지금 섰기 때문에 지금 시즌 2와 3를 같이 네.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황동혁 감독이 최근에 했는데요. 아무래도 뭐 바로 시즌 2가 아니라 3까지 뭐 2개의 시즌을 같이 제작을 할 예정으로 지금 보여서 아마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앞섭니다.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이을 만한 또 내년에 기대작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개봉 예정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,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그 공개된 그런 작품인데요. 이제 영화계도 뭐 최근에 스파이더맨이 좀 흥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관객들도 극장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한국 영화가 그동안 많이 개봉을 못했었습니다. 한 70여 편 정도가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는 뭐 우리가 좋아해왔던 천만 감독의 그 영화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작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럼 최동훈 감독의 영화 뭐 외계인이라든가 또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라든가 김한민 감독의 또 그 이순신 3부작 다음 작품들이 또 그 개봉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도 개봉 소식이 있습니다. 기다려왔던 작품들이 있는데 뭐 킹메이커 같은 영화는 좀 그 선거철을 겨냥해서 지금 조금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
그리고 특송이라는 영화 박소담 씨가 주연하는 특별 배송 아주 이제 특별한 그 물건들을 배달하는 뭐 네. 그런 또 액션물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저도 꼭 보고 싶은데요. 이 영화들 그리고 컨텐츠들이 이제는 한류의 K 컨텐츠라는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수상을 하는 것도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징어 게임 이번에 또 수상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, 이번에 이제 골든글러브에 또 작품상 후보 또 나무주연상, 조연상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. 네. 사실 골든글로브가 그동안 너무나 이제 편협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많이 비난을 받아왔고 지금 뭐 방송사도 뭐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상 받을 거라고 분위기가 보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작품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. 들고요.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확률이 반반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네. 그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. 1월 9일이죠. 한번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K 컨텐츠 하면 BTS잖아요. 네. 또 올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많이 기대가 되는데 BTS 역시 상당한 인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 BTS는 지금 기록 제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기록을 남겼고 지금 뭐 버터로 또 21년도 뭐 최고의 노래로 뽑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열렸었던 그 비대면 콘서트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성과를 얻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. 그래서 또 BTS의 경우에도 지금 뭐 그냥 객관적인 수치를 보자면은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또 상을 또 받을 수 있느냐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네. 이때까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든가 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이미 상을 이제 받았지만 이제 그래미가 남아 있는데요.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네. 됩니다. 그럼 뭐 내년에 예정된 컴백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은 이제 조금은 그 콘서트 이후에 장기적인 그 휴가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또 많이 기대를 해보는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사실 한국어라는 이 언어의 장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. 이 장벽을 넘어섰다고 보시나요? 아직 조금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? 네, 그 봉준호 감독이 전에 이제 수상 소감에서 네. 1인치의 언어의 장벽을 네, 그렇죠.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. 그 이후에도 골든글러브는 또 여전히 그 본인들만의 행보를 계속했었고 또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K-팝의 역할이 컸습니다. 그렇죠. 네,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그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운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게 된 지도 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뭐 드라마가 OTT 시장에서는 하루 한날 한시에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더빙을 하는 국가도 있지만 자막으로 제공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뭐 그게 이제 어떤 컨텐츠가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는 그게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.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 컨텐츠들이 워낙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과도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우리나라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. 인프라가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도 예전에는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 외국인들은 가끔 이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 보였지만 사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. 그랬죠. 네.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도로에서 많이 접하다시피 뭐 서양에서도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. 한국의 어떤 컨텐츠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인프라가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젠 정말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. 내년에도 좋은 소식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